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연말 소비 시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가 있고, 사이버 먼데이는 유래를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을 마친 직장인들이 복귀 후에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 시장과의 연계성 문제를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인가? 그 평가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네. 고려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심리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어떤 실적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IT의 소미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개별 기업들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한국 기업, 그러니까 국내 내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지 않고 수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 특히 이제 IT 부품업체들의 제가 요새 이익들을 많이 좀 뜯어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 정도 상반기에 들어서 보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이익들에 또는 예상치 못했던 이 숫자가 2013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숫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한번 2013년도를 밀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은 이 펀더멘탈 회복보다 이 주가의 상승이 좀 앞서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현재로서는 2013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흐름에서는 충분히 버블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임에 따라서 현재는 즐기되 항상 긴장하면서 내년 상반기를 한번 좀 맞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를 먹고 삽니다. IT와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IT에 대한 기대감은 풍부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네. 세계 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 수혜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우선 먼저 보고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먼저 좀 짚어드리겠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 반더 호벤이죠. 그 세계 에너지 기구의 사무총장인데요. 23일 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한 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온실가스의 목표 관리제 시행하고요. 2015년 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96%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요새 원전이 조금 좀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안정성인 면에서 자꾸 이슈화되면서 이것이 사실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사용의 타당성이 있는데 이 안전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문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셋째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그 공급에 기여하는 수준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사실 가장 좀 낮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슈화 될 수밖에 없고요. 2030년까지는요. 총 에너지 공급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및 천연가스 시장에서 명확하고 이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좀 제시하고 있고요.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것이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한국 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에 대해서 완화되는 것들, 그리고 도매 시장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것. 세 번째로 보면은 공공과 민간 업체들의 명확한 역할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 차기 정권에서 제가 볼 때 워낙 장기적 계획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좀 유지될 수 있지만 이 변화를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된 내용 및 이 전력 거래 제도,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장의 개방 등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논의되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관련된 업체들, 전력 업체들이죠.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가스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전기술 업체들에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2013년에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에너지 업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얘기하는 게 에너지라는 것들은 정유, 화학, 그다음에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2년 전에 보면은 사실 그때 IT 업체들의 PER 자체가 한 4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IT 업체를 쳐다보라 그러면 잘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쳐다보세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은 IT를 얘기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PER이 8배까지, 6, 7배. 내년 보면은 이제 포부를 하면 좀 떨어지죠. 6배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7배, 8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업체들의 이슈들이 IT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과 정유와 에너지를 보면요.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PER이 뭐 평균적으로 보면 4배밖에 안 됩니다. 워낙 IT 시중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변화되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 전에 IT랑 똑같은 거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일부 급등한 업체들 말고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업체를 제외한다 그러면 에너지하고 화학하고 정유 쪽의 업체들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볼 때는 상승의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연가스, LNG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한 1년 정도나 그 이상 투자하신다면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IT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맞지만 네. 장기 펀드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섹터나 인더스트리를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업황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 흐름을 바꿔놓는 물길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들, 한 점의 독점을 깨야 된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추진한 민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서비스의 경쟁력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이슈도 지나서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드렸던 서비스와 가격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공공재의 개념이기 네. 때문에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의 개념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격을 보완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서비스와 가격 정도는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시장 자체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적 생활 자체, 그다음에 이제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어떤 국민적 합의 또는 일정 부분의 통합된 그림을 그려 가야지만이 여기서 문제 없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서비스를 좀 높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이 부분 자체는 차기 정권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각하면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부각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요. 네. 그에 따른 수혜주와 관심주를 보면서 접근하시 맞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관심주나 수혜주가 2013년에는 부각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본다면은 네. 현재는 IT를 누리고 향후 누릴 것들, 향후에 준비할 것들은 에너지 관련된 거, 화학 관련된 거, 정유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 생활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아마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수혜주는 내년에도 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를 했던 세 가지 이슈를요 총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짧게는 오늘 그리고 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단기 정도는 이제 대장주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하면서 상승의 폭은 좀 낮아질지 모르지만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자체는 12월 중순까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12월 중순 가면요 세 가지 이슈 자체가 커지는데요.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2월 13일 정도에 보면은 이 프롬에 대해서 만기 청산이 생깁니다. 따라서 청산 부담이 좀 생기는 것들.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12일 날이죠. FOMC 연준에 대한 것들이 그때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상승이 시장 자체가 현재처럼 상승 것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조정의 빌미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도 12월 초에 방안들이 좀 나오는데 여전히 기대감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11월 말을 맞이해서
IT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는 유효하지만 12월 중순으로 갈수록 이 상승에 대한 것들이 좀 낮아지면서 다시금 박스권 국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즐기시되 조금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주의를 여전히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등 시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조인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